자,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부터 시작합시다. 에테르의 존재 여부. 에테르, 물결파나 음파 등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매질이 필요하듯이 빛을 전파시킨다고 여겨졌던 매질이야. 에테르란 빛이 진공 상태에서 전파되니까 진공에서 빛의 매질인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거야. 에테르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는 가상의 매질입니다. 자, 실험 결과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다. 자, 한번 보자. 에테르의 바람. 우주 공간 속에 에테르는 정지되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너가 달리기를 해. 이렇게 달려가. 열나 빨리 달려가. 그럼 바람이 이렇게 가지, 그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릴 거란 말이지. 마찬가지로, 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 에테르는 정지되어 있지만 에테르의 바람이 이렇게 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지구의 사람이 볼 때 지구의 운동방의 반대로 에테르의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에테르 바람의 효과. 빛은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므로 에테르가 움직이면 빛의 전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자, 그런데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하고, 자, 이 강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둘의 시간차가 생길 거야. 그걸 체크해 보는 거야.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입니다.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 결과적으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 반거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반거울은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되도록 만든 거예요. 반은 반사되도록. 오케이. 자,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 A는 요 반거울을 통과해서 요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이렇게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반거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돼. 자, 그러면 에테르의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A와 B는 경로가 여기선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도 같아요. 그런데 B는 가로질러서 왔다 갔다 하네, 그지? B의 경로는 이렇게 되고 A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 A와 B가 경로가 틀려져. 그럼 분명히 빛 검축에 도달한 시간이 틀려질 거야. 에테르 때문에. 정리하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거울을 통해 수직으로 나눠진 후 반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서 반사되어 반거울을 통해 검축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구 표면에 에테르가 있다면 에테르의 바람의 방향에 대해 두 빛의 지능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차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반거울은 빛의 일부는 반사시키고 일부는 투과시키는 거울입니다. 내 결과를 봤더니 속도 차이가 없었어.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 따라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밝혀지게 됩니다.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 결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은 파동이지만 매질이 필요 없어. 매질이 필요 없어. 진공에서 전파 가능하다. 빛의 속도는 어느 관측자에게나 또 그들의 운동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외워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도 일정 법칙이야. 그러면 상대성 원리 한번 보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의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좌표계라는 건 기준점을 정해놓고 반과 거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정해둔 거고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상대의 상대적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 여기 나무가 있고, 자, 너가 있어. 너의 사랑하는 여친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정지 좌표계. 정지 상태입니다. 넌 정지니까 이 나무를 기준으로 좌표계가 이렇게 설정돼. 반면에 너의 여친은 이 버스 귀퉁이를 좌표계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의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X축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좌표계가 변하죠. 하지만 이 여친은 버스와 함께 움직이니까 여친의 이 이동하는 좌표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좌표계 이상이 없습니다. 이때
요 정지되어 있는 놈도 관성좌표계고요. 다음에 움직이는 놈, 등속으로 움직이는 놈, 정지된 놈에 대해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놈도 역시 관성좌표계다. 기억해놔. 관성좌표계다. 이것도. 자, 그러면 관성좌표계가 뭐냐면 정지 또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좌표계를 모두 관성좌표계라고 해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은 뭐냐? 물체의 작용을 할 점이 0이면 정지했는 물체는 정지를 있고 운동 중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모든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정지돼 있었어. 그러면 계속 정지해 있는 거야. 그게 관성의 법칙이야. 어떤 놈이 자 10m/s로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계속 10m/s인 거야.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운동 중인 놈은 계속 운동, 정지된 놈은 계속 정지. 이런 특성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관성좌표계에 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다. 잘 기억해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놈도 등속으로 움직이는 놈도 자 얘네들의 좌표계를 모두 다 뭐라고 한다? 관성좌표계. 오케이? 서로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와 물리법칙.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같아서 운동의 법칙 F는 ma가 똑같이 성립한다. 관성좌표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자, 물리량 사이의 뭐다? 관계식.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잘 기억해놔. 요게 상대성 이론이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 공을 연지기로 던져 올렸어. 그러면 트럭 위의 관찰자는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요만큼 올라가지, 그지? 얘가 트럭의 움직임에 따라 이만큼 움직이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또 얘가 여기까지 가면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다음 얘가 여기까지 가면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다시 얘가 여기까지 가면 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얘와 공 사이에 수평 간에는 거리 변화가 없어. 같이 움직이니까 수직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관찰자가 자동차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관찰자를 보면 이 움직이는 관찰자는 이렇게 가고요, 공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럭의 관찰자가 보면 공이 똑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수평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동해 가면 공도 자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두 수평 사이 거리 변화가 없다. 잘 기억해놔. 여기 거의 변화가 없어. 자, 공의 가속도는 a고요. 중력 가속도 g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F는 ma가 성립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결국은 자 끌어당기는 힘 F가 중력이야. 그 다음에 질량이 m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수평은 생각 안 해도 되죠. 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대로 F는 mg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F는 mg가 성립하니까 F는 ma라는 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힘이 아래쪽으로만 작용합니다.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이건 없어.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등속이야. 똑같이 가. 자, 처음에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똑같이 가고, 이만큼 올라갔고, 수평 똑같이 갔어요. 수평 똑같이 갔고, 처음에 이만큼 내려오고요. 수평 똑같이 가고, 이만큼 내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수평은 똑같아요. 수직만 속력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공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동일해요. 수직만 변하니까. 두 경우 관찰되는 물리량은 틀려. 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지만 관계식이 F는 ma로 동일하단 말이지. 그래서 물리량 사이 관계식은 두 경우 모두 F는 ma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경우 모두 F는 ma가 성립한다. 다음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빛의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요. 모든 관성좌표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대요. 빛의 속도는 좀 외워두세요. 30만 km/s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m/s. 진공이 아닌 공기, 유리 등의 매질에서 빛이 진행할 때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좌표계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달라질 때에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시간의 길이가 달라진대요. 이건 뒤에서 할게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해. 일정. 기억해놔. 서로 다른 관성좌표에서 본 빛의 속도. 일단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쏩니다. 기차의 속도가 이미 100km/h고요. 화살의 속도가 200이면 밖에 있는 놈이 보면 자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또 여기서 쐈으니까 둘 합쳐서 300으로 보일 거란 말이지. 이해됐지?
달리는 놈이 쐈으니까 이미 10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200을 더 쐈으니까 300이 돼요. 근데 기차 안에서 레이저를 쐈어. 그러면 100km/h에서 빛을 쐈으니까 100 플러스 C가 돼야 돼. 얘가 관찰하면. 근데 이렇지 않고 그냥 C야, C. V 플러스 C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한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고요. 이런 뉴턴의 역학의 속도학과는 다른 전에 다른 계산법이 나옵니다. 이건 참고만 해두세요. 상대성 이론에 의한 속도의 닷셈. 속도 V로 운동하는 기체에서 기체에 대해 속도 V로 출발한 물체의 속도를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자 V 플러스 속도 V로 운동하는 기차 다음 기차에 대해 속도 V로 출발한 물체의 속도 V 자 얘는 1 플러스 C제곱의 V 곱하기 V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얘가 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인데 이걸 제곱해서 속도를 나눠버리니까 이 전체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뉴턴의 속도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V나 스몰 v가 C에 비해 매우 작으면 V 플러스 V가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다시 합시다. 자 광속 불변의 법칙의 실험적 증명 1964년 유럽의 원자의 공동연구소에서 광속의 90.98%의 속도로 움직이는 파이온 입자에서 나오는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 정지 상태에 측정한 광속과 동일했다. 뭔 소리인지 보자. 이 파이온 입자라는 놈 자체가 빛의 속도 C에 가까웠어. 근데 여기서 빛이 나왔네. 그럼 얘도 C지. 그러면 지표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C의 속도로 움직이는 놈에서 C가 나왔으니까 EC가 돼야 돼. 근데 EC가 아니라 그냥 C야. 그래서 실험적으로 증명해냈다. 자, 참고로 사건이란 건 공간에서 한 점에서 일어나는 시간에서 한순간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사건이라고 한다. 자, 로렌츠 변환 유도하는 거는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패스하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성, 그지? 또 하나가 있었지? 광속 불변의 법칙. 자, 옛날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나왔었는데 이게 물2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 물2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과 광속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사건의 동시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걸 배울 겁니다. 두 시간의 동시성.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관찰자에 따라 동시성이 달라진다. 시간은 상대성이 있다. 상대적이란 뜻은 절대적이다의 반대다. 다른 것의 관계나 비교에 의해 다르다. 토끼의 속력은 거북이 속도보다 빠르다. 토끼의 속력은 비행기의 속도보다 느리다. 서로 비교해서 나타나는 게 상대적이다. 특수상대성 이론 이전의 동시성,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흐르고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그 두 사건은 누구나 동시에 일어난다. 시간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값이다라고 생각했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동시성,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시간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한번 보자. 여기 빛 검출기를 양쪽에 해놓고 빛을 쐈어. 그러면 동시에 도달돼. 그치? 이번에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리는 똑같아. L. 거리는 똑같아. 그리고 빛을 쐈어. 빛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순간 자,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네. 그치? 그러면 얘는 먼저 검출되고 여기는 요만큼 더 가야 검출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건이 먼저 일어나. 그래서 사건 B가 먼저 일어난다.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또는 좌표에 따라 다르게 측정한다. 이게 시간의 상대성이야. 다시 정리하자.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의 가운데에 위치한 전구에 빛이 깜빡일 때 빛이 전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는 사건 AB가 발생하는데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가설에 의해 빛의 속도를 일정합니다. 자,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보면 얘가 움직이고 있든 말든 간에 자, 동시에 도달돼요. 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놈이 보면 우주선이 자, 요만큼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기서 먼저 도달돼요. 그래서 사건 B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관찰자에 따라서 안에 있는 놈은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어도 똑같이 사건 AB가 발생하지만 자, 밖에 있는 놈이 보면 움직이고 있을 때 요 뒤쪽에서 먼저 빛이 검출된다고. 시간 팽창, 사건을 관찰한 좌표에 따라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달라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과 같으므로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빛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천정과 바닥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자 S는 VT죠. 그러면 T는 V분의 S죠. 자 그러면 T는 V분의 S인데 S가 거리 여기를 L로 놓고요. 왕복 거리를 측정하니까 자 2L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T는 V분의 2L. 빠른 속도 V로 등속도 온다는 우주선 안에 B시계가 장착되어 있다. 요놈이. 그러면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보면 얘가 본 거야. 자,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때 고유자가 붙는데 고유자가 붙은 건 같은 좌표계란 뜻이야. 같은 좌표계. 잘 기억해놔. 그러면 델타 T 고유. 얘가 시계를 바라본 거야. 근데 시계하고 얘하고 같은 좌표계에 있어. 우주선이라는 같은 좌표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측정한 시간이 델타 T 고유가 됩니다. 다시 기억해. 고유자가 붙으면 뭐다? 같은 좌표계다. 우선 내 관찰자 O가 관측한 B시계에서 빛이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야. 길이가 L이니까 왕복 시간 측정하려면 2를 넣어줘야 되지, 그지? 여기 L이고 이쪽이 L이니까.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C. 오케이? 자, 우주선 밖의 관찰자 O', 얘가 바라보는 거야, 얘를. 그럼 우선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 돼. 그럼 빛은 원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빛의 경로야. 밖에서 본 놈은. 자, 그 다음에 얘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예요. 왜냐하면 좌표가 틀 때는 고유차를 안 붙여. 자, 그러면 우주선이 이렇게 갈 때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전체 시간이 델타 T인데 반씩 잘렸으니까 여기도 2분의 델타 T, 여기도 2분의 델타 T라는 시간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우주선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이 델타 T니까 요 절반 2분의 델타 T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긴 빛이 가니까 빛의 속도를 곱해줍니다. C 곱하기 2분의 델타 T. 여긴 우주선이 가니까 우주선 속도 V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거리 나오고 요 거리 나오죠. 그러면 L을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면의 제곱은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됐지? 그러면 자, 여기는 L이고요. 여기는 C 곱하기 2분의 델타 T. 여기는 우주선이 가는 거니까 V 곱하기 2분의 델타 T.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델타 T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럼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L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밖으로 뺍니다. 됐죠? 그 다음에 C를 밖으로 빼요. 그러면 C의 제곱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C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C를 이렇게 밖으로 뺀 거야. 그러면 C분의 1은 뭐지? 그렇지. 이게 아까 나왔던 T예요. 그 중에 델타 T 고유. 자, B시계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리가 L이었고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바라본 거니까 같은 좌표계고 델타 T 고유는 우리가 C분의 2L이라고 금방 배웠어. 그래서 요거 대신 델타 T 고유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델타 T 고유 들어가고 이 값이 있지, 그지? 요 배만큼 시간이 팽창한다고. 선생님 이게 시간이 왜 팽창해요? 한번 볼까?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델타 T 고유야. 자, 얘가 빛의 속도가 작을 때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얘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얘가 C에 가까워진다. 그럼 뭐에 가까워지지? 그렇지. 1에 가까워져. 얘가 1에 가까워지니까 요 전체가 0에 가까워져.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요 전체가 무한대에 가까워지지. 됐니? 그러면 엄청나게 커져. 그러니까 얘 값이 V가 C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얘가 무한대로 커지면서 시간이 무한정 길게 체크된다고. 이게 시간 팽창이야. 다시 자, 빛이 이 경로로 가고 우주선이 요 경로로 갔어. 그리고 요 반을 잘랐네. 여기는 델타 T의 2분의 1 됐지? 여기도 델타 T의 2분의 1 2분의 델타 T 됐지? 그 다음에 여긴 빛이니까 C 곱하기 2분의 델타 T.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 속도 V, 여기는 L. 이렇게 해서 얘의 제곱. 그러면 얘의 제곱 플러스 얘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쭉 정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얘를 감마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감마. 다 쓰기 귀찮으니까.
다음 로런츠 인자 감마값은 루트 1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걸 로런츠 인자라고 한다. 참고로 알아두고 하자. 고유 물리량. 좌표계 내에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 좌표계를 기준으로 측정한 길이, 시간, 질량을 고유 길이, 고유 시간, 고유 질량이라고 한다. 각각의 완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고유 물리량은 같다. 자,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냥 좌표계가 같으면 고유자 붙인다. 기억해놔.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델타 t는, 자, 델타 t 고유보다 루트 1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배만큼 늘어난다.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한다. 자, 다시 정리하자. 자, V가 C에 비해 아주 작을 때는 시간 팽창 정도가 작아. 그러니까 얘가 작을 때는 이게 0에 가까워지니까 거의 관계 없다. 그런데 V가 C에 가까워지면 시간 팽창이 커져. 이렇게 갑자기 커져. 자, 얘가 C야. 그럼 얘가 1에 가까워져. 그럼 얘가 얼마에 가까워져? 그치, 0에 가까워져.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0이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고. 시간 팽창이 무한대로 일어난다. 그럼 시간 팽창이 뭐냐? 자, A란 사람한테는 1초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런데 B란 사람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간 거야. 그럼 시간이 길어져. 이게 얘의 1초야. 1초. 그러면 얘가 1초 지날 동안 얘는 몇 초가 지나느냐? 2초가 지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20년 갈 동안 얘는 10년밖에 안 지나는 거야. 그래서 시간 팽창이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지연이라고도 한다. 자, 쌍둥이 역설은 요번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고유 길이 L 고유,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동시에 물체의 앞가디를 측정해서 얻은 길이. 자, 다시 보자. 고유자가 붙으면 뭐라고? 그치. 같은 좌표계. 자, 우주선 안에 얘가 있어. 얘가 우주선 안에 있는 책상의 길이를 재는 거야. 그럼 얘가 얘 길이를 재면 L 고유야. 그런데 밖에 있는 놈이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정지돼 있었어. 얘가 얘의 길이를 재면 그냥 L이야. 고유자가 안 붙어. 다음 밖에 있는 놈이 정지되어 있는 책상을 잰 거야. 그러면 얘가 얘를 바라보면 이건 L 고유야. 하지만 움직이는 얘가 바라보면 그냥 L이야. 그래서 같은 좌표계에 있을 때 고유자를 붙인다. 다른 좌표계를 바라보면 고유 아니다. 길이 수축.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는 시간 팽창뿐만 아니라 길이 수축도 일어난다. 자, 이제 같은 좌표계를 찾아보자. 자, 철수가 우주선 안에 있어. 그리고 시계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철수가 시계를 바라보면 이게 델타 t 고유야. 됐지? 그 다음에 지구, 목성, 달에 있는 관측자는 같은 좌표계야. 그래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를 재면 이게 L 고유야.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얘가 철수의 시계를 바라보면 이건 다른 좌표계지. 얘는 운동 중인 좌표계고 얘는 정지된 좌표계야. 그래서 얘가 측정한 철수의 시간은 델타 t야. 고유자가 안 붙어. 다음 철수가 요 길이를 잰 거야. 그러면 얘가 측정한 길이는 L이야. L 고유가 아니야. 다시 정리하자. 자, 철수는 자 같은 좌표계에 있습니다. 시계하고 같은 좌표계야. 철수하고. 그러면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델타 t 고유. 됐지? 우주선의 속도는 v. 다음 달에 있는 관측자가 지구, 목성, 달. 같은 좌표계야. 그래서 얘가 측정한 거리가 L 고유야. 하지만 얘가 측정한 시간은 여기 있는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델타 t야. 그러면 자, S는 VT지. 그런데 이 T를 각각 자기만의 시간을 쓸 거야. 자기만의 시간을 쓸 거야. 그러면 L은 우주선 속도 V 곱하기 델타 T 고유. 얘의 시간 갖다 써야 된다. 오케이. 이 시간을 갖다 써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측정한 L 고유는 우주선의 속도 V. 그 다음에 얘의 시간이 델타 T지.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듯이 델타 T는 감마 델타 T 고유가 되네. 자, 이걸 정리해보자. 지구, 목성, 달은 상대적으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좌표계다. 같은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다. 이게 고유다. 같은 좌표계에 속하고 정지해 있는 달에서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된다.
다시 보자. 우주선 안에 철수가 있고, 철수야. 철수가 있고, 여기 시계가 있는 거야. 얘는 같은 좌표계다. 같은 좌표계면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고유야. 다음. 자, 행성 3개가 있는데 여기에 0이가 있어. 얘가 측정한 길이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거니까 이건 L 고유다. 가보자. 철수가 측정한 시간 델타 T 고유. 철수가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 L 고유자가 안 붙이. 서로 다른 좌표계야. 달에서 측정한 철수의 시간 고유자 안 붙이. 그러면 달에서 측정한 철수의 시간은 다른 좌표계야. 얘는 이동하는 좌표계고 여기는 정지된 좌표계지. 그래서 달에서 측정한 철수의 시간은 델타 T. 달에서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는 L 고유. 같은 좌표계니까 L 고유자 붙는다, 그지? L 고유. 자,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달에서 측정한 철수의 시간 델타 T는 감마 델타 T 고유야. 그러면 델타 T 고유는 감마 넘기자. 그러면 감마분의 델타 T 하나 구했다. 자, 달에서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 L 고유는 V 델타 T. 얘의 시간을 쓴다고 했어. 그러면 V는 델타 T분의 L 고유. 두 가지씩이 나왔네. 다음, 철수가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 L은 V 델타 T 고유. 왜 그래? 그렇지. 이 철수의 시간을 갖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철수의 시간. 그러면 L에 대해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씩 여기 들어온다. 그지? 델타 T 고유. 됐지? 2번씩 여기 들어온다. V. 그러면 V 대신 델타 T분의 L 고유 들어오고요. 됐지? 다음, 델타 T 고유 대신 감마 델타 T. 감마분의 델타 T 집어넣습니다. 그럼 약분 되고 감마분의 L 고유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L은 감마분의 1, L 고유가 된대. 그런데 감마 값이 이거야. 그러면 감마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되겠다. 그지? 루트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의 L 고유가 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빛의 수보다 작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얘가 빛의 수 C에 가까워지면 요 전체가 1에 가까워지지. 그지? 그럼 요 전체가 0에 가까워지지. 그럼 길이가 0에 가까워져.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철수가 측정한 지구 목성 사이 거리 L은 달에서 측정한 거리의 감마분의 1, L 고유의 감마분의 1배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자, 주의할 점은 길이 수축에서 실제 물체의 길이가 수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다른 좌표계에서 관측했을 때 생기는 효과다.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그 길이가 고유 길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C분의 V 크기에 따른 길이 수축 정도. 자, 이 값이 작을 때는 길이 수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물체의 길이가 0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자, 감마값 다시 정리하고요. 길이 수축과 상대 속도, 한 물체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고유 길이가 L 고유일 때 그 물체에 대해 상대 속도 V로 움직이는 관측자는 고유 길이의 감마분의 1배만큼 짧은 감마분의 L 고유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정지된 놈을 봐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리고 정지된 놈이 우주선을 바라봐도 움직이는 우주선을 봐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 관점에 따른 뮤온 입자의 운동. 지구 대기권에 약 10km에 도달한 우주선이 공기와 충돌하면 뮤온이라는 입자를 만들어요. 이때 생긴 뮤온은 광속의 99%, 거의 광소리라는 뜻입니다. 수명은 이러해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컨드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10km라고. 그런데 이 뮤온이라는 입자는 자, 존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650m야. 그러면 지표면에 절대 관측되면 안 돼. 근데 관측이 돼. 희한하게. 이건 산 정상 부근에 발생한 뮤온을 지표면에 정지좌표에서 보았을 때 얘를 바라보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 팽창돼서 시간이 길어진 거야. S는 VT인데 이 시간이 길어진 거지. 그러면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야.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이게 짧아져. 그래서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게 쫙 줄어들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놈 보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빠르게 움직이는 놈이, 자, 정지한 놈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 자, A가 B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 거야. 여기 있는 시계를 바라본 거야. 시간 팽창이 일어나. B가 A에 있는 시계를 바라본 거야. 그래도 시간 팽창이 일어나. 서로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뒤로 가는 것처럼 되니까 상대 속도가 생겨서 그래. 다음, 움직이는 A가 B의 널판지 길이를 봐.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 더 짧아 보여.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변함이 없어. 이건 변함 없고 움직이는 방향의 거리만 짧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다음, B가 A를 바라보는 거야. 그럼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짧아 보여. 짧아 보여. 길이 수축이 일어나. 자, 다시 정리하자. 서로 상대방을 보면 둘 다 시간 팽창이 일어나. A가 B를 봐도 B가 A를 봐도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보여. 이게 여태까지 정리한 거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질량 증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증가돼. 뭔 소리인지 보자.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에서 물체의 속도에 관계없이 물체의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하면 가속도가 같아. 다시 정리하자. A는 질량분의 힘이야. 자, 힘이 같으면 가속도도 같아. 일단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험해보면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가속시키기가 어려워. 가속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작아져. 근데 힘은 똑같이 줬단 말이지. 그 뜻은 질량이 증가된다. 질량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해. 속도 V를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 자, 델타 M은 자,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M0 이렇게 돼. 감마 M0. 이게 감마니까. 그러면 다시 보자. 물체의 속도가 작을 때는 이게 0에 가까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대로야. 정지 질량하고. 이건 정지 질량이고. 자, 근데 얘가 C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이게 1에 가까워지고,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얘가 무한대에 가까워져. 그래서 자,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면 질량이 무한대로 커져 버립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자, V가 C에 비해 매우 작을 때는 거의 0이니까 감마가 1이야. 따라서 정지 질량과 같아, 질량이. 근데 V가 매우 커질 때는 자, 질량이 얘보다 크게 증가해.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증가되는데 자, 빛의 속도로 되면요. 질량이 무한대가 돼버려요. 자, 질량이 무한대니까 힘도 무한대로 줘야 돼. 그래야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빛의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무한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질량 증가 역시 상대적이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외부에서 봤을 때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에 탄 사람은 자신의 질량 변화 없어. 느낄 수가 없어. 단지 외부에서 관측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선에 있는 놈이 100kg이야. 자, 얘가 빛의 속도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얘의 질량이 거의 무한대야. 근데 얘 입장에서 얘를 보면, 얘 입장에서 자기를 보면 그냥 100이야. 변함없어.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서로 전환 가능합니다. E는 mc 스퀘어 들어봤죠? 빛의 속도를 제곱해서 질량이 곱하면 그게 에너지로 나오는데 m이 다시 감마 m0지, 그지? 빛의 속도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야. 이걸 제곱해서 곱해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조그만 질량 결승이 일어나더라도. 정지 에너지 핵 반응에만 적용되고요. m0 곱하기 C의 제곱.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쌍생성. 큰 에너지 빛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전자와 양전자. 물질을 만드네요. 질량을 가진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 거고요. 양전자는 질량, 스핀 등의 속성은 전자와 동일한데 양의 전환을 갖는 입자고요. 전자가 충돌하면 빛을 방출하면서 전자와 함께 쌍소멸 합니다. 이건 다시 질량이 뭐가 된 거야?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 핵반응, 핵분열 반응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승이 생기는데 이때 감소한 질량이 열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그래서 소멸될 질량만큼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도 또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핵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핵융합 반응은 태양과 같은 별에서 빛과 열이 발생할 때 일어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